인터넷 미술이 뭔지 그것부터 오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처럼 제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인터넷 미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터넷 미술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 당시에 인터넷 미술 협회를 만들 때는 뭐 이렇게 저처럼 작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미술 작품을 공개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인터넷 미술이란 뭐냐면은 디지털 미술과 이제 좀 관련이 있어요. 디지털 아트와. 디지털 아트는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유화 작품 원본이 없는 거예요. 유화 작품 자체가 없어요. 작품 자체가 없고 그냥 그 컴퓨터 상에서 파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팔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가 뭐냐면은 그 그림 제가 계속 처음부터 뒷샹이 이야기했던 그 그림을 파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와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실은 여기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방가르드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다다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방가르드 최초 아방가르드는 마네부터예요. 마네. 그 인상파부터를 아방가르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물론 이 사람들 인상파들은 저기 브루주아를 좀 지지를 했는데 지지했는데 나중에 세단느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후기인상파부터는 완전히 부르주아를 까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 부르주아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방하는 게 아방가르드예요. 그게. 자본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첫 번째는 물감 부재였어요. 물감 부재. 그러니까 저는 그 아주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빛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색이 아니라 빛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자세히 나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해놓고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물감을 사야 되는데 물감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감뿐만 아니죠. 이제 캔버스도 사야 되고 물감도 사고 캔버스도 사고 여러 가지 뭐 붓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뭘 사야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세 번째는 작업실이 없어요, 내가. 뭐 단칸방에서 사는데 작업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10년 동안을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을 단칸방만 전전을 했는데 월세방 찾아갖고 작업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실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치 않는 않는 거를 제가 찾다 보니까 그거를 하게 됐고 네 번째는 그 제가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기 부르주아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작품을 팔 수 없는 작품 아예
그러니까 돈과는 상관은 없는 작품을 하고 싶었어요. 돈과는 상관없는 작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거는 이제 2002년부터 2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돼요. 아니 그 전부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있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일본에서 이렇게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유통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들어와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 디지털 카메라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는 뭐 올리려면 평판 스캐너라는 게 있었거든요. 평판 스캐너. 누구나 다 있었어요. 이미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평판 스캐너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진을 일단 필름 카메라로 찍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로 찍어갖고 현상해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인화한 거를 평판 스캐너에다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디지털을 바꿔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인터넷에다. 근데 2002년도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샀어요. 이 디지털 카메라를.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절대적이었고, 그 다음 6번째는 현대성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현대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인터넷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술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려면은 보통 갤러리를 계약한다고 해도 1년 전에 계약을 해요. 근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오늘 한 작품과 내일 할 작품이 따로 있어요. 오늘 할 거를 내일 한다면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어제 해야 했을 거를 오늘 한다. 그것도 작품 아니에요. 그거를 시대성이라고 한 거예요. 시대성. 아까 미술은 시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사람 감정이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은 내적 필연성이라고 그래야겠네. 내적 필연성. 지금 만약에 갈증이 나서 예를 들면은 사람이 사막에서 걸어간다고 해봐.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황금보다도 더 중요해요. 물 한 방울이. 생수병 한 병을 누가 거기 와가지고 생수병 한 병을 1000만 원에 팔아라. 판다. 한 병에. 그래도 살 거예요. 목숨 물을 그래서 그게 내적 필연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설사가 나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먹을 게 중요하고 근데 먹고 나서는 어때요? 음식물이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먹고 나서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갈증을 채우고 나면 그 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거를 하고 즉시로 발표를 해야 해.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사건 하면 지금 엊그저께 뭐 박원순 시장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즉시 하지 않으면은 3년 뒤에 내가 박원순 시장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백남준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 백남준이 사용한 매체가 TV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백남준과 동시대에 네온을 사용한 사람도 있고요. 네온을 사용해서 작업한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홀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 홀로그램을 만드는 장치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 첨단 장치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데 왜 백남준이 중요하냐? 이거는
전체 그 당시를 주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V가 매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중요한 매체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000년도까지는요, 물질에 대한 탐구였어요, 미술이. 미술이라는 거는 곧 물질 탐구야, 물질 탐구. 그래서 이제 물질 탐구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설치 미술이에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설치 미술이에요. 실제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나는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을 나눠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거 미술이라는 게 전번에 이야기했을 때 리얼리티,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진실이에요. 여기 미술은. 눈에 보이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20세기 내에. 그런데 그게 이미지, 자기가 그리는 평면의 이미지와 불일치잖아요. 이미지는 평면이고 리얼리티는 입체인데 어떻게 가르쳐? 이미지하고 불일치야, 불일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미술이 탄생한 거예요. 현대미술은 전부 다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관계야. 현대미술의 역사를 나는 리얼리티와 이미지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리얼리티와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여기는 물질이 없거든, 인터넷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어차피 돈을 가지고 돈 벌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리고 어차피 부르주아에 대한 공격이야. 나는 그 그림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런데 그림을 팔지 않고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런 문제야. 이것도 이제 내가 그 독일에서 그 사람들하고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건데, 나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내가 이야기할 때 유튜브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전문적 유튜버라는 게 이런 용어가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화가가 자기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어. 작품을 팔지 않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12번째는 뭐냐면 전시장이 부족한 거야. 제가 어제 전시장 부족 이야기했잖아요. 전시장 부족하고, 전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시 경비가 많이 들어. 전시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런데 그 인터넷으로 하면은, 그 전에는 인터넷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광고도 전시에 하면은 팜플렛을 다 찍었어요. 전에는. 그래갖고 그 발송을 다 했어. 주소 사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광고 비용.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 당시에만 해도 신문 지상에 광고되는 거,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이게 절대적인 신문이 왕이었어요. 왕. 신문 기자들이, 문화부 기자들이 왕이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조져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술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엄청난, 여기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리가 있어요. 여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미술을, 신문 기자들이, 모든 신문 기자들 모임이 있어요. 신문 기자들뿐만 아니라 미술 잡지 기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 모임에서 완전히 나를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지금은 뭘로 선전해요? 아까 네오룩이라는 데가, 네오룩이라는데, 여기에서 네오룩이라든지 김달진 미술연구소에서 미술 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문 기자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정보를 여기서 얻어가는 거예요. 네오룩이라든지, 신문사에다가 미술 기자들 엉터리지만은, 신문사에서 문화부 기자들이, 문화부 기자들한테 뭘 보내도 안 실어주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요 네오룩, 요런 데다가 아주 값싼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여기 미술인들에게 많은 미술인들에게 메일도 보내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이 그렇게 광고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광고 효과를 내주는데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분명하게 자기를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블랙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블랙하고 핑크라는 작품이 또 있는데, 이게 엊그저께 보니까 블랙핑크라는 우리 거기 뭐가 대단히 유명하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현재.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블랙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인사동에 있는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고, 제가 한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독일에서 한 5년 전쯤의 이야기 같은데, 2007년도, 2017년도, 아니, 16년도, 15년도, 2015년경 같네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에 제가 평론가 집에 사진이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독일에 있는 미술가, 그러니까 평론가의 집에서 이제 제가 쭉 있는데, 평론가가, 저를 위해서, 독일의 뮌헨이라는 곳인데, 뮌헨에는 시립미술관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시립미술관 관장을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뮌헨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갤러리가 굉장히 많은데, 뮌헨 시내에서 한 순위로 따지면 2번째 정도로 아주 크고 역사 깊은 그런 갤러리스트를 초대를 했어요. 갤러리 주인을. 그리고 이제 갤러리 주인의 부인인데, 무용을 전공하면서 해프닝적으로, 그러니까 행위미술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화가를 한번 초대를 했어요. 여자 화가를 한번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나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여류 화가가 있어요. 그분하고. 그래갖고 총 6명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아주 유쾌한 저녁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미술 전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미술 전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미술 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맨 먼저 이제 갤러리스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 너무 이상하다. 자기가 일본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인 작가가 있는데,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 그래서 그 몇 년에 한 번, 그 2, 3년에 한 번씩은 그 사람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작품을 거기다 팔라놨다. 그런데 그 해인가 그 전의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또 초대를 해가지고 전시를 했다. 근데 전시장에 딜러들이 한 명도 안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거의 나타나질 않았다. 전시장이 썰렁했다. 그리고 작품 한 점도 못 팔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미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그 딜러들의 취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술 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미술관, 거기 시립미술관 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시에 관한 관장이, 야, 미술이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미술이. 시대는 너무 빨리 바뀌는데 미술은 너무 후졌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술 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내가 전시하고 싶은 거를, 미술관 관장이라고 해서 전시하고 싶은 거를 전시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시에서 이런 거를 전시해라, 요런 것 쪽으로 전시해라, 내려오는 게 있다. 우선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들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전시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 부족이에요. 그것도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어디냐면 뮌헨이에요. 왜냐면은 독일은 대표적으로 차가 유명하잖아요. 그 독일 사람들의 4사람 중에 1명은 자동차 회사 다녀요. 그렇게 자동차로서 먹고 사는 거예요. 대규모 자동차 회사들 본부가 어디냐면 전부 다 뮌헨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도시예요, 뮌헨이. 그런데 뮌헨에서 예산 부족하다라는 거야. 사실은 베를린 같은 데는 전부 다 뮌헨이나 거기 뮌헨 쪽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베를린 세금으로 해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 타령을 해.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 절반이 아니라 한 80% 이상이 하루 종일 그 예산과 여기 지출에 대해서 그거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는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미술에 대해서 작가들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새로운 작가도 발굴하고 뭐도 하고 전시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만약에 네가 내 전시를 해준다 해도 너 3년 후까지 다 이미 계약돼 있잖아. 그럼 내가 3년 기다려야 되나? 지금 당장에 결정을 한다 해도 내가 3년을 기다렸다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작품을 하면은 그거 3년 뒤에나 발표되겠네? 내가 그런 게. 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매 시간마다 타픽이 바뀌어, 주제가. 포털 사이트 거기 뉴스 주제가 바뀐다고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게 그 검색 순위 1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매 시간마다 바뀌는데 내가 3년을 기다렸다가 이거를 전시를 한다고?
야, 그거 미친 짓 아냐? 내가 그랬더니, 여기 평론가가 더 웃겨. 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에? change every hour. 그랬더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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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hange every minute. 매 분마다 바뀐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미술이 이 시대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현 시대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갤러리스트 주장은 뭐냐면, 야, 그네, 갤러리에서 그림을 안 팔아주면은 말이야, 니네 화가들 뭐 먹고 살래? 이제 그 갤러리스트 주장인 그게. 그래서, 야, 갤러리에, 니네 갤러리에서 1년에 몇 명 전시해주냐? 그 사람들은 1년에 전시를 몇 명 안 해요. 그 전시, 그 부스가 많이 있어도, 왜냐하면 3개월씩 보통 전시를 하거든, 갤러리에서도. 그리고 봄에 한 철, 가을에 한 철, 1년에 2철밖에 전시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대관 갤러리가 그거 없어요, 독일은. 우리나라만 그거 있는데,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고, 대관 갤러리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갤러리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관 갤러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서 초대를 안 해준, 그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돈 많은 도시거든요. 그렇게 돈 많은 도시에 갤러리도 굉장히 많고, 아까 시립미술관만 해도 미술관이 세계에다, 거기, 시에서 운영하는 갤러리가 한 10개 돼요. 10개 이상 될 거야. 시에서 운영하는 갤러리가. 그런데 거기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한 번도 전시를 못 해본 화가들이 있어요. 평생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불행한 상황이야. 화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다 전시를 할 거야? 먹고 사는 거 둘째치고 전시 자체를 못 해.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독일에서도 미디어 전시 이걸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갖고 세계 미디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걸 기획한 사람이 있었어. 내가 갔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지. 야, 인터넷으로는 마음대로 전시할 수 있잖아. 야, 그런데 너 뭐 먹고 살래? 인터넷으로 그림 파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이, 예? 올리는 방법이 그림 팔기 위해서 나 그리는 거 아닌데? 그럼 뭐 먹고 살게 와가들이. 그러니까, 야, 그거 인터넷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 광고 붙이거든, 거기다가. 그래갖고 돈 나와. 그거. 야, 너는 얼마 버냐? 나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갖고, 야, 좀 이따가 보면은, 이렇게 독자들 생기고 그러면 돈 생길 거 아니야, 그 광고비. 인터넷에다 자기 작품도 광고를 하면서, 거기서 뭐,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유튜버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유튜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아마 없었을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야, 그거, 한 달에 한 달에 1달러 벌면은, 그거 갖고 생활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야, 아무것도 돈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1달러라도 받으면 좋지. 그래야지 생활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돼,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유튜버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술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지금 여기 최희석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이 유튜브가 정말로 아까 같이 그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최초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 정말로 다른 화가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은 작품 안 팔고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다.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이죠.
오늘은 그 유튜브에 뭐 너무 길게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뭐 다 끝났네 이것도. 어. 요게 그 하여튼 여기까지만 합시다.